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에코프로 BM을 주말에도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함께. 근데 제가 딱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월요일날 장 개장하면 폭등은 확정이다. 근데 폭등 나왔죠. 그쵸? 여기까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얘네가 쇼커버링 하면서 손절한다. 그쵸? 매수하는 거죠. 그러면 왜? 공매도 물량을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가에서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다. 그쵸? 요랬을 때는 우리한테 더 좋다. 왜? 매수 기회를 줄 거니까. 자, 장 딱 끝나고 나서 44조 원의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44조 원의 수주 공시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제가 주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머티리얼즈에서 만드는 전구체가 필요하고, 전구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 에 대한 변화 요인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원자재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는 이런 부분을 다 갖춰놨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미 수직 계열화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에코프로 BM의 평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평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은 이 평가치가 높이는 과정에 있다. 자, 만약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여기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58만 원대에 상장을 딱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시점에 흥행에 성공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상장 시점에 우리가 IPO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받겠습니까? 많이 못 받잖아요. 근데 장중에 거래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물량을 흡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얘네가 눌러주면 눌러줄수록 우리한텐 기회가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도 매도 창구 5위에 보면 신한투자증권이 있는데, 신한투자증권 문제 많은 거 다들 아시죠? 무차입 공매도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무차입 공매도 불법인 거 맞는데, 이것보다 더 기관들이 지금 이 공매도 잡것들이 무조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그래 무차입으로 해줄게. 하지만 담보는 맞춰. 담보를 안 맞추고 요걸 계속 이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해준다? 이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우리한테 더 좋은 고가에서 눌리는 그 시나리오가 발생을 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죠. 근데 변동성이 커지는 과정에서 얼마에 잡을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요 구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44조 원의 수주 공시가 나왔다. 근데 44조 원의 수주 공시의 핵심 내용은요, 한 가지 내용입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시장 평가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보통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할 때 마진율이 몇 프로 정도 나오고,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수요가 어느 정도까지 될 테니까 요거와 요거를 곱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가 된다. 요게 밸류에이션의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비율을 주는 데 있어서, 그리고 기준을 주는 데 있어서 PER을 적용할 건지 EV EBITDA를 적용할 건지 요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요것조차도 어떤 수치를 대입하든 정해진 수치는 예상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밸류에이션 공식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해요. PER을 몇 배를 했을 때, 그쵸?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을 어느 정도까지 감안했을 때, 그쵸? 지금 확보된 수주 물량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을 때, 이러므로 인해서 결과치가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58만 원이 시장의 평가치입니다. 확정치예요. 그쵸? 근데 빠졌죠. 공매도가 나왔든 뭐가 나왔든 간에 얘네들이 공매도 해가지고 요꼬라지 만들어놨는데, 요꼬라지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또 위에서 누르고 있다는 건 우리한테 매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여기는 매수 기회잖아요.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예상치였을 때하고 확정치가 들어왔을 때는 다릅니다. 근데 고가 대비해서 주가가 60% 70%씩 빠졌어요. 이것만큼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다시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기준치가 바뀐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적용을 어느 정도 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치가 58만 원을 넘는다는 건 당연히 확정되어 있는 수치다. 왜? 이때는 44조 원, 그쵸? 삼성 SDI 쪽으로 들어가는 44조 원의 수주 공시가 없었고, 그쵸? 수주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기서는 44조 원의 수주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이게 없었고 여기는 이게 있으니까 당연히 더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을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44조 원의 기준치가 바뀐 그 과정에서 시장의 평가치는 과거에 받았었던 58만 원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내용으로 해석이 되죠. 공매도는 지금 죽자 살자 덤벼들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적절한 구간에 매수만 하더라도 심리를 안정시키고,
그쵸? 심리를 안정시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신한투자증권 파산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쵸?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시세 뜨잖아요? 이거는 공매도 세력의 파산이 아니라 신한투자증권의 파산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요 내용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 내용입니다. 쓰레기 주식 16회 폭등의 피눈물, 20년 번 돈 다 날렸다. 그쵸? 테슬라 공매도 짐 차노스의 목날, 2001년 엔론 공매도로 초대박 전설로 불려왔는데 2008년 금융위기로 정점을 찍었고 자산 10조 원을 굴렸다. 테슬라의 한심한 거품, 2010년 넘어가자마자부터 2012년에서 13년도입니다. 공매도 포지션을 3년 동안 유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다가 반대 포지션 잡고 죽었습니다. 결국에는 파산을 했어요. 결국엔 파산을 했습니다. 그게 월가에서 공매도의 전설로 불렸던 투자자가 파산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에코프로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명언이 있죠. 일론 머스크의 반대편에서 베팅하지 말아라. 그쵸?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지금 여기서 공매도 치고 요걸 가지고 버텨가면서 내가 먹겠다? 이 자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거 무차익 공매도 우리가 이거 막을 힘은 없잖아요. 지금 모아가지고 막 청원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내용, 신한투자증권에서 미치지 않고서야 담보 가치, 그쵸? 담보 비율을 보지 않을까요? 담보는 유지를 해줘야 돼요. 왜 이렇게 기관들이 나서가지고 고가에서 매물 막을까요? 그쵸? 무조건 담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쵸? 아니면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은 못 하겠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손절합니까? 그쵸? 그리고 우리가 손절하는 그런 뭐 2% 3%대 손절이 아닙니다. 공매도 손절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여기서 잘못 손절하잖아요.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으로 요거 복구하려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당히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 못한 물타기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신규 공매도 막혔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고가를 막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얼마에 매수하는지가 가장 관건이 되고 왜 매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근거는요. 44조 원 수주 공시로 인해서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 즉 앞으로 미래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었고 44조 원이 없었을 때 58만 원이었다. 자, 그럼 끝입니다. 그쵸? 단지 여기서 눌러주면 눌러줄수록 우린 좋다. 그리고 하방으로 갔을 경우에 이제 여기 정배열 구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눌릴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얼마에 살래? 매수를 어느 정도에 할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기준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이다. 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에코프로 BM 좋은 종목인 거 알아요. 그렇다 그래서 전 3년 동안 내내 보유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시세 구간 한번 볼게요. 2달 반 상승하고 30% 조정 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2달 정도 상승하고 그리고 60% 조정 주죠. 공매도가 나왔든 뭐가 나왔든 공매도가 완만하게 공매도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62평선까지는 사실 여기 저가부터 여기까지 5배, 6배씩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15배씩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 우리가 30% 정도 조정받는 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는. 그래서 이 정도에 굳이 피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물릴 가격을 찾자. 왜? 그래야 신한투자증권이 작살날 수 있다. 공매도 세력들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오늘 제가 주말에 영상에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공매도 딱 2가지 포지션으로 갈 거라고. 그냥 급등했을 경우에 얘는 손절한 거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우 눌렸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매수 기회 줄 거다. 왜 그럴까요? 담보 비율 맞추려고 그러는. 담보를 맞춰놔야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를 할 거 아니에요. 돈 땡기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쌤통이고 그 기준을 우리는 가격으로 잡자. 그리고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을 잡아서 최대 3개월까지 진행하는 수익 구간을 우리가 반드시 먹자. 그래야 신한투자증권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이 구독과 좋아요 진짜 요거 하나 정도는 눌러주실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눌러주시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힘 합쳐서 공매도 작살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공매도를 작살내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가 매매를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여기 에코프로 관련돼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오늘은 사실상 에코프로 BM이 그쵸 급등해서 출발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시가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시장이 이쪽으로 쏠렸을 경우에 다른 범위가 좁아지는 부분을 내가 정확히 딱 잡아가지고 하기까지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었을 때 항상 이런 이슈가 아니 에코프로 그룹이 매일매일 44조짜리 수주 공시를 내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많다. 그런 부분이 없었을 때 제가 어떤 식으로 신고가 매매를 시초가에 공략하는지 내용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요. 12월 1일 지난 금요일입니다. 8시 54분, 8시 55분에 진행된 내용이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면 자 여기 보세요. 12월 1일 금요일 날 자 시가 0.48 그쵸? 그리고 종가 7.74 고가 13.65% 장중에 15%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갔고 종가 기준에서 8%대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죠? 2차 전지를 내가 지금 등락 구간에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저가에 정확히 못 잡았다. 이럴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언제부터 반등 나올지 이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추적해가는 과정 지금이에요. 지금 이 과정에서 그쵸 신고가 종목을 지속적으로 공략했을 때 하루에 5% 10% 정도의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갤럭시아 머니트리 자 요 내용을 보면 오늘 26%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금요일날 전 여기 금요일날 시가에 공략이 됐겠죠. 8시 55분에 주문이 나갔으니까 자 그럼 요 내용을 한번 보면 시가 7.7% 고가 23% 종가 16.9%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루에 10% 가까운 수익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 26% 상승, 상한가 부근까지 왔습니다. 무슨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이다. 그리고 나서 재료를 보라는 거예요. 신고가를 딱 만들고 나면 그때부터 재료를 파악하자. 이런 부분을 전 종목을 두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파악을 했을 때 한 가지 내용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가격을 잘 잡자.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에코프로 BM을 포함해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하는 이 과정에서 그렇죠?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만들고 급등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테슬라, 엔비디아까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격이나 종목에 대해서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배우세요. 그리고 공매도를 작살내자는 의미에서 제가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텐데 자 입장 방법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누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공매도들 한번 작살내 봅시다. 전 진짜 신한투자증권 작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담보를 만약에 못 맞추는 게 하루아침에 확 됩니다. 이게 뭐 장기간 뭘 하고 이거라고 저거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잖아요. 엄청난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신고가 종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